그 이재명 대표가 이 친야 성향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. 이 대표는 지난 22년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. 며칠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킨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했던 것에 이어서 반성문 릴레이라는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강 의원님. 이제 저는 민주당이 원팀이 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팀이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지난한 과정에 이 부분을 갖고 많은 지지자들이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. 누가 잘못했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반대로 이건 내 잘못이다. 이번 지난 대선의 패배는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분들의 기대감들을 모으고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원팀 된다고 지금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원팀이 된 과정이라고 보기에 임종석, 김경수 등 친문계 이 대표 비판에 이어서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이 대표가 만일 대선에 나선다면은 이건 대선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. 강 의원님과 좀 배치되는 분위기는 또 사실 있기도 합니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민주당 안에 양식 있는 분, 합리적인 분, 당파를 떠나서 인정할 만한 분들이 없습니까? 많습니다.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이 아예 도전할 수 없도록 변수가 될 수 없도록 이재명 1극 체제를 그냥 비명 행사 공천하면서까지 철옹성같이 만들어놔 버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말이든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이든 내용을 겉으로는 반성문이지만은 내용으로 들어보면 변명문이에요. 변명문이다. 그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책임으로 이길 수 있는 구도였는데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사법 리스크 더 늘어났잖아요. 네. 지지율 더 박스권으로 더 갖췄잖아요. 네. 당 지지율보다 더 낮게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걸 오픈해서 다른 사람이 경쟁해서 같이 뛸 수 있는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다른 더 나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배제하고 아예 그냥 정치적으로 다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만 유일 체제를 만들었잖아요. 그럼 그거는 반성이 아니고 변명이죠.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걸 후회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.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서 적폐청산으로 이용할 때는 참 잘했다. 실의 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조국 재판 시작되고 조국 수사 시작되고 나서는 내가 이거는 후회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우리가 핍박해가지고 거꾸로 대통령 만들어준 걸 두고두고 후회한다. 이렇게 말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죠.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일단 사회자 질문부터 약간 오류인 것은 원래 김경수, 임종석 또 우리 김부겸 총리가 비판을 먼저 했고요. 대통령이 월요일 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조정될 거다. 전 이렇게 볼 겁니다. 그러니까 먼저 이분들의 비판이 그 전주부터 있었고 그 전부터 계속 비판하셨고 다시 화답하는 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 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제 이게 원팀이 되는 과정이다. 화합과 원팀이 되는 과정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 이런 거고 어떤 분도 우리가 당에서 못 나가게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하고 당대표 나가서 경선한 사람입니다. 저 지금 삼선원 하고 있고요. 재선 때 경선했는데요. 어떤 부분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. 근데 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 당이 변했느냐. 이걸 좀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죠. 실제로 그냥 일 잘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. 성남시장 경기도지사. 일 잘해서 된 거 아닙니까?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? 범죄자 취급하고 희롱하고 3년입니다. 마치 특검을 거부하면 지금은 물론 여당은 모든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구속해야 되겠다고 모든 전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압수수색 많이 하고 한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국회에서 지난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런 표결도 한 번 아닙니까? 체포영장에 가결시켰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? 법원이 기각시켜준 겁니다.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1월 달에 테러도 당했습니다. 그리고 어땠습니까? 정적들 몰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? 총선 압승했습니다. 야당으로서는 해방후에 이 정도 압승은 없을 정도로 압승했습니다. 국민들이 선택하고 만들어 나간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과정을 그냥 이재명의 무엇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이렇게 야당 대표로서 탄압받으면서 만들어진 서사가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있었던 계엄을 누가 막았습니까? 국민의힘이 막았습니까? 민주당의 당대표와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막았기 때문에
우리가 80년대 운동에서 데모에서 지켰던 민주주의를 지금 다시 이렇게 뒤적거려고 보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비판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자, 이제 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.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돼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던데요. 요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. 그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 했는지 저 알고 계신 국민들이 있으면 저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.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져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이 명태균 씨라는 분입니다. 그리고 그분과 김건희 여사의 또 대통령과의 숱한 카톡 연락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황금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지금은 여당에서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을 주로 쓰더라고요. 근데 지금까지 그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시장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런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죠.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또 공교롭게 그분이 실제로 구속되고 나서 한 달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한 달 안에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했는지를 일말의 의혹 없이 밝히자라는 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문제고요. 국가가 이렇게 큰 혼란에 빠졌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게 이번 명계남 게이트 특검 그러니까 이거에 특검을 하자는 명태균입니다. 명태균 죄송합니다. 네. 명태균 게이트 특검을 하자는 취지의 본질입니다. 근데 여당에서는 갑자기 특검 얘기를 안 하다가 꺼낸 이유가 혹시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걸 좀 보완하고 혹은 또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판가를 자는 전략 아니냐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잖아요. 그 첫째가 그거죠. 지금 국민 여론 50%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지금 큰 50%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.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으면은 사실은 그냥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했을 특히 이제 2030 젊은 계층들하고 또 여성들 또 많은 분들이 이 뜬금없이 계엄이 벌어지니까 대통령이 자기 그 남은 임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채우고 잘 지내고 갈 수 있는데 자기가 내란죄로 그냥 감옥에 가고 이렇게 수위 있고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일을 왜 했을까? 상식적인 국민은 다 관심, 생각, 의문이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알아보니까 내가 정치에 관심 안 갖고 신문 방송 안 보고 있던 사이에 국회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있었고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게 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구나.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구나. 그 대통령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못 찾고 저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점. 그 대통령 그 과거에 있었던 걸 갖다 역으로 그걸 올라가서 뉴스 검색 다 해보고서 그 알게 됐고 그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점. 그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.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내란죄 범인으로 몰아넣고 수사하고 체포하고 감금하고 수사하고 헌법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엉망이고.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K 시리즈로 날리던 대한민국이 이 간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이제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50%는 이미 이해를 했어요 국민들이. 사전적으로는 몰랐지만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뒤늦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요 근래만 하더라도 명태균 씨를 계속 무슨 무속인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무속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해놓고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달 만에 알아맞힌 신통한 사람처럼 한 달 만에 나 구속하면 한 달 만에 대통령 탄핵된다고 알아맞힌 신통력 있는 사람처럼 또 다시 단지 받들듯이 하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창원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은 뭐 특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창원지검이 지금 대통령 눈치 볼 이유 있습니까? 감옥에 가 있는데 다들 지금 반대쪽으로 줄서기 바쁘고 대통령을 사냥감으로 삼아가지고 전리품 챙기에 급급한데 서로 수사하려고 서로 체포하려고 서로 구속하려고 하는 상황인데. 근데 조 의원님 말씀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특검을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벌써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급속하게 빨리 바뀌고 탄핵 동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대선 가면은 조기 대선 가더라도 이 승리 장담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연료를 더 필요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어쨌든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국민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들이니까 오세훈, 홍준표, 그 사람들 이준석. 흠집내는 거 하고
연료다. 명태균 특검은 연료다. 그다음에 네. 또 우리 당의 주요 의원들이 네. 거론이 되니까 그 사람들 대선 기간 동안에 수사하면은 선거운동 못하고 발목 잡아줄 수 있는 거. 뭐 그런 저는 그 네. 목적 말고는 저는 목적이 없다고 아니 봐요. 이제 그것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 나온 게 결국은 공천에 개입했다.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이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의구심보다도 현직 대통령 또는 부인이 얼마만큼 국회의원 공천 또는 지방선거 공천 이런 데 관여했는지 이 정도 밝히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.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요. 오늘 뭐 계몽령이어서 이제 대통령의 큰 뜻을 알아서 마치 다음번 대선에 민주당이 분리해서 이런 걸 꺼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계속 하셔도 됩니다. 대통령이 큰 계몽을 주셨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 이 방송 듣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 사람의 신빙성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의혹이 있는 것을 공당이면 밝히고 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고 네.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알겠어요. 없다. 마지막 질문이 있어서요.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그 이번 동대구역 집회에서 여당 의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제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이 계엄 옹호당이 되면 나중에 대선 열릴 때 치명적일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.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뭐 그 말씀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. 이 균형을 특히나 이제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이면은 균형 있게 특히 이제 민심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네. 거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 직후에 이 계엄 반대 네. 또 탄핵 찬성 또 정권 그 교체 네. 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가 거의 한 달 사이에 확 줄어드는 게 이게 사실은 그 흔히 말하는 정치 그 저관여층에서 네, 벌어진 네, 일이거든요. 네.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적고 네. 뉴스 잘 안 보던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를 봐야죠. 그 사이에 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겠습니다. 안철수 의원님 같은 분은 보고서 그것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아쉽습니다.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오늘 전국대담 친구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